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힘드셨겠지만 오늘 또 성장론 경제 거시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료도 나가 있고 중간에 자료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같이 펴서 교과서도 좀 내용이 있고 오늘 또 문제도 좀 뒤에 다뤄봐야 되니까 조금 주말에 쉬었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20페이지 교과서 120페이지 경제 성장의 요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제 성장의 요인 몇 군데 체크합시다. 120페이지 교과서. 첫 번째, 총 생산은 무엇보다도 밑줄 생산 요소 투입량에서 결정된다. 요소 투입량 밑줄 긋고 이게 양적 투입 요소. 양적 투입 요소에서 경제가 성장한다. 총 생산 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거기 수학 체감의 법칙, 생산량의 증가분은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대표적인 생산 요소인 노동자본 밑줄 있습니다. 밑줄 얼마만큼 경제 성장에 기여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이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두 번째 단락에 또 하나의 중요한 성장 요인으로 기술 진보가 있다 밑줄. 기술 진보. 이거는 질적 투입 요소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그래서 경제 성장 요인은 크게 양적 투입 요소와 질적 투입 요소가 있다. 그 단락의 제일 밑에 결국 밑줄 기술 진보는 직간접적으로 모든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런 의미에서 기술 진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라고 말한다. 총 요소 생산성이 뭐라 했어요?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기술 수준, 경제 제도, 교육 제도 뭐 이런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 진보한다는 것은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고 기술 퇴보도 여러분 성장론에서는 기술 퇴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 퇴보는 총 요소 생산성의 감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 양적 요소, 질적 요소 있습니다. 양적 성장, 질적 성장. 질적 성장은 기술 진보에 의한 성장이고 양적 요소는 뭐라고요? 노동과 자본. 그래서 노동 인구가 늘어서 자본이 축적돼서 경제가 성장한다면 이게 양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성장 회계에다가 별표하고 성장 회계. 성장 회계는 뭐냐면 경제 성장에 써놔요. 경제 성장의 요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의 요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 성장에 양적 투입 요소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 질적 투입 요소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성장 회계 방정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가 있는데요. 4.1에 생산함수다 밑줄 Z, K의 알파, L의 1-알파. 이게 전형적인 K, 자본과 노동 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소에 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지수를 알파, 1-알파 지수를 합했더니 얼마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1차 동차 생산함수고 그 옆에 CRS라고 써놔. 규모수익 불변의 생산함수다. 1차 동차 생산함수, 규모수익 불변의 생산함수다. 그리고 거기 보면 Z는 기술 수준을 나타내고 밑줄 Z. 알파와 1-알파는 다 하겠습니다. 총 소득 가운데 자본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 알파, 1-알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자본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본가가 가져가는 소득 분배 비율 이 말이에요. 노동자가 가져가는 소득 분배 비율. 왜 알파, 1-알파만 가져갈까요? 그만큼 생산에 기여하니까. 자본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 소득 가져가고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 소득 가져간다. 이게 한계 생산 가치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이거 신고전파 분배 이론이야. 한계 생산 가치 이론이고 신고전파 분배 이론이다. 그리고 1차 동차라면 완전 분배 정리가 성립합니다. 완전 분배 정리가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4.1에서 거기 중간에 4.2 바로 위에 나오는 식에다 별표를 하고 4.1식으로부터 그걸 도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장 회계 방정식의 도출이에요. 첫 번째. 경제 성장론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성장 회계 방정식이 뭔지, 그리고 성장 회계 방정식을 도출해야 돼.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y equal z k의 알파 l의 1 마이너스 알파. z 값은 뭐라고? 기술 진보율 z 값. 그리고 요 알파와 1 마이너스 알파를 더했더니 지수의 합이 1이다. 그래서 1차 동차다. 1차 동차. 우리 미시경제에서 다 할 거예요. 1차 동차. 1차 동차 생산함수를 규모 수익 불변의 특징을 갖는다고 해서 CRS 생산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차 동차 CRS 생산함수. 이거를 일단 전미분을 해요. 전미분. 전미분한다는 것은 모든 변수를 한꺼번에 미분하는 방식인데요. 이 y도 변수고요, z도 변수고, k도 변수고, l의 다 이게 변수값입니다. 이 변수값을 어느 하나를 상수 취급하지 않고 전부 다 변수 취급해서 한꺼번에 미분하는 방식인데요. 요거 미분하면, 전미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소문자 쓸게요. dy. 우변은 먼저 각각 미분합니다. 편미분, 전미분 이렇게 해요. 그 말은 요 z 값을 요걸로 미분을 한다는 것은 나머지 요거를 상수 취급하고 미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z로 미분한다는 것은 요 k의 알파, l의 1-알파만 남는 것이고 요것만 남아요. 그리고 뭘로 미분했다는 미분 기호를 남겨줘. 요 z로 미분했다. 미분 기호를 남겨줘요. 두 번째, 또 뭘로 미분하냐면 k로 미분해요. k로 미분하면 요거의 지수가 앞으로 나옵니다. 알파가 앞으로 튀어나와. 그래서 알파 z의 k의 뭐죠? 알파에서 하나를 빼. 알파 마이너스 1 하나 빼고, 그리고 l의 1-알파. 물론 뭘로 미분했어? k로 미분했다는 것을 미분 기호를 남겨줘. 이렇게. 세 번째는 또 뭘로 미분할까요? L로 미분하지요. L로. L로 미분하면 L의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1-알파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1-알파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Z의 K의 알파승. L에 하나 빼줘야지, 지수에서. 여기서 1-알파에서 마이너스 1을 하니까 마이너스 알파만 남겠죠? 그리고 뭘로 미분했어요? 노동으로 미분했다. 미분 기호를 남겨주라고 이렇게. 응? 이게 전미분 방식이에요. 전미분은 요거를 상수 취급하고 하나씩 미분을 해가. 요걸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미분하고, 각각으로 미분을 해가는 방식이에요. 자, 전미분하고, 이제 우리가 변화율을 찾으려고 그래. 경제 성장률, 자본 성장률, 노동 성장률, 변화율을 찾으려고 뭘로 나눠버리면 변화율이 돼요? y로 나눠버리면 변화율이 되잖아. y분의 dy. 그래서 y로 나눠. y로 나눠요. 그러면 좌변은 y분의 dy가 될 것이고요. 우변도 각각 y로 다 나눠. 한 번만 써볼게요. y분의 k의 알파, l의 1-알파, 그리고 dz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하나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냥, 여기 y가 뭐죠? zk의 알파, l의 1-알파니까 z의 k의 알파, l의 1-알파니까 k의 알파, l의 1-알파는 다 사라지겠죠. 뭐만 남아? 얘만 남죠. z만. 그렇죠? 그래서 z분의 요것만 남아. z분의 dz만.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이걸 이렇게 바로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z분의 dz 이렇게 쓰겠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y로 나누고 다 y로 나눠. 전부 다 y로 다 나눈다고. y로. y로 나누면 여기 k의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알파는 그대로 있고요. 앞에 거. 요 분모에 k가 하나 남고 분자에 dk만 남습니다. 여기는요. 1 마이너스 알파 a가 뭐요? l만 남고 dl만 남아 이렇게.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요. 결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y분의 dy 이퀄 z분의 dz 플러스 알파 k분의 dk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l분의 dl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리고 도출했으면 반드시 해석을 해줘야 돼. 요게요. 경제성장률입니다. 총성장률. 대문자로 쓰면 전부 다 총량 변수라고요. 총성장률. 이거는요. 기술 진보율. 요건 뭐죠? 알파는 자본소득 분배율. 요거는 K는요? K분의 DK 자본 성장률. 1-알파는 노동소득 분배율. 그리고 L분의 DL은요? 노동 성장률. 자, 그래서 총성장률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기술 진보라는 질적 투입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두 번째, 자본 성장과 노동 성장이 총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어떤 투입 요소, 질적 투입 요소, 기술 진보, 그리고 이런 양적 투입 요소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경제가 성장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알파, 물론 알파나 1-알파가 다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생산함수가 뭐 K의 0.3, L의 뭐 0.7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요 자본 성장률과 노동 성장률 그리고 요 분배율을 준다고 하면 총 성장에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기술 진보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요 총 성장률과 자본 성장률, 노동 성장률을 주면 얘를 알 수 있어. 기술 진보율. 그래서 보통 이 양적 성장은, 양적 경제 성장의 투입 요소는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요 질적 투입 요소는 관찰이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관찰이 불가능해. 그래서 기술 진보율을 어떻게 찾냐면 양적 성장, 양적 투입 요소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부분, 이거를 총 성장률에서 빼버려. 그래서 기술 진보율을 찾는데요. 그 기술 진보율을 찾는 그런 방법을 솔로우, 요거를 그래서 잔차항이다 이렇게 부른다. 솔로우 잔차항. 기술 진보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솔로우 잔차항. 왜? 잔차는 남는 거라는 거죠. 빼버리는 거라죠. 그래서 총 성장에 양적 투입 요소가 기여한 부분을 빼버리면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2 다음 줄에 보면 4.2식에 따르면 밑줄 그으세요. 4.2로 배울 게 아니라 그 위에 y분의 델타 y, z분의 델타 z 플러스 알파 k분의 델타 k 플러스 1-알파 L분의 델타 L. 이걸 여러분 원래 4.1식으로부터 도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4.2식에서 두 줄 내려가 보시면 거기 밑줄 그으세요. 4.2식에 따르면 국가경제 성장률은 뭐 기술 진보율, 자본 성장률, 노동 성장률, 자본 증가율, 노동 증가율 같은 말입니다. 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거기 기술 진보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와 있죠.
기술 진보율은 아래와 같이 총 생산 증가율로부터 자본 노동 투입 증가율을 뺀 잔차항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우 잔차항을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 나오는데 얘 Y가 6%, 여기 6%예요. 요거 6% 총성장률이. 그 다음에 K와 L이 각각 5%, 3%. 이게 5%, 3%. 그리고 알파를 줘버렸어. 알파 0.4, 0.4, 0.6. 뭐 이렇게 하면 요 기술 진보가 성장에 기여한 부분 바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성장에 관련해서 몇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거기 122페이지에 경제 성장 요인에 따라서 기간별로 지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첫째, 둘째 뭐 나와 있어요. 그 둘째를 잠깐 보시면 둘째 1990년대 이후에 1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1990년대 이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밑줄 긋고 2008년에 그 직전까지는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성장률은 60년대, 90년대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일본은 밑줄 그으세요. 연평균 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어오고 있고 60년부터 90년대와 달리 한국을 포함한 밑줄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 요소 생산성과 자본 투입 성장 기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점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세 줄 내려가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 이후에 2008년 이후부터 지금 상당 기간 동안에 지금 최근까지도 지금 경기 침체잖아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잖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미국, 영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제로에 가까운 성장을 보여왔고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도 확실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선진국과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장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로 예측했더라고요. 뭐 좀 크게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예측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 후반대로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볼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보지 말고 이제 외생적 성장 이론 가면 되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130페이지 거기 솔로우 모형의 첫 번째 솔로우 성장 모형은 신고전파 경제 성장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신고전파 성장 모형이고 두 번째는 뭐 헤로도 막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 솔로우 모형의 땡땡하고 외생적 성장 모형 적어놔. 외생적 성장 모형. 경제 성장의 원인이 모형 밖에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모형 내에서 못 찾고 모형 밖에서 찾는다고. 그래서 외생적 성장률입니다. 그 기본 가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읽기가 여러분 좀 만만치가 않은데 거기 기본 가정에 오늘 나간 자료를 보시면서 교과서에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따로 놀고 교과서는 교과서로 또 따로 놀고 또 문제집 보면 문제집 또 따로 놀고 이러지 말고 거기 오늘 나간 자료 보세요. 2절에 솔로우 성장 모형 펴보시면 그 가정이 쭉 나와 있어. 그 가정을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볼 거예요. 거기 교과서 131페이지 거기 가정의 빈 공간에다가 써가면서 보세요. 솔로우 성장 모형의 기본 가정. 첫 번째 가정은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인데요. 생산함수가 CRS 규모수익 불변의 생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부러 규모수익 불변의 생산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Y equal Z K의 알파 L의 1-알파 이게 대표적인 1차 동차 생산함수 CRS 생산함수입니다. 이걸 총생산함수라고 그러고 총생산함수
요걸 이제 1인당 변수로 1인당 생산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1인당 생산함수는 뭘로 나눠버리면 돼? L로 나눠버리면 돼. 총 생산함수를 노동인구로 나눠버리면 1인당이지 뭐. 자, 요거를 보세요. 요거를 뭘로 나눠버리면 L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Z, K 알파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런데 L의 1-알파에서 분모에 L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하나 빼줘야 되지. 그렇죠? 그러면 요게 Z, K의 알파, L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알파에서 여기 1-알파에서 마이너스를 빼버렸으니까 분모 L로 나눠버려서. 요거 다시 한번 쓰면 Y는 소문자 이게 1인당 변수입니다. 1인당 산출량 생산함수는 보니까 요거는 L분의 1의 알파승인가요? 요거 L분의 1의 알파승이잖아. 그러니까 분모로 들어가면 Z에 여기가 L분의 K의 알파승이 되겠죠? 요걸 도출 못하고 자꾸 물러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요거 L분의 1의 알파승이니까 분모로 들어왔어요. 이게. 그리고 L분의 K는 소문자 K야. 스몰 K야. 1인당 자본량. 총 자본량을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자본량. 요게 1인당 생산함수, 총 생산함수, 1인당 생산함수. 규모 수의 불변이다. 두 번째, 생산함수는 이런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이 말입니다.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생산함수는 한 개 생산은 체감합니다. MP 스몰 k 체감한다. 제일 나중에 써져 있지만 여기 생산함수와 관련된 거니까 그냥 써버려. 한 개 생산은 체감한다. 한 개 생산이라는 것은 총 생산을 한 번 미분하고 그러면 한 개 생산이죠. 근데 체감한지 체증한지 일정한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지. 그래서 요 y equal zk 알파승인데 요거를 한 번 미분하면 mpk예요. mpk는 뭐라고? 요 생산함수를 뭘로 미분해? k로 한 번 미분한 거야. 뭐 다 알아요.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니까. 알파 z에 요 k의 알파 마이너스 1. 두 번째, mpk를 한 번 더 미분해. 한 번 더 미분해. 그러면 이 알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알파가 하나 있고 알파 마이너스 1도 하나 있고 그리고 k에 이제 알파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런데 여기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보면 요 알파와 1 마이너스 알파 이게 두 개 합하면 뭐고요? 1이고 알파는 0과 1 사이 값입니다. 알파는 0과 1 사이 값이야.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버리면 이거는 반드시 마이너스 값이죠. 알파가 0과 1 사이 값인데 1을 빼버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지. 그래서 이건 반드시 0보다 작다. 한 개 생산이 체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개 생산이 체감한다. 한 번 미분하는 것은 한 개 생산인데 한 개 생산이 일정하냐 체증하냐 체감하냐는 이거의 부호로 갖고 판단을 해.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 말은 요 자본량이 증가하게 되면 요거는 분자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한 개 생산은 체감한다는 거예요. 부호가 반대 방향이니까. 그런 생산함수가 이런 생산함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생산함수예요. 자본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생산량은 증가하기는 증가해. 근데 어떻게 증가한다고? 이렇게 증가한다고.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생산함수 이렇게 생겼다. 이런 생산함수를 우리가 y equal z k의 알파승 이런 생산함수라고 본다. 뭐라고? y equal z k의 알파승 이런 생산함수. 한 개 생산이 체감한다는 것은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인구 증가율은 일정합니다. 인구 증가율은 NA율로 일정해. NA율. 인구 증가율이 NA율로 일정하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전체에 저축과 투자는 항상 또 일치한다. 저축과 투자가 항상 일치한다. 경제 전체의 저축은 모두 다 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축되는 것은 모두가 다 투자가 된다. S 총 소득 가운데 저축률만큼 저축을 하겠죠. 얘는 전부 다 뭐가 돼? 투자가 돼. 투자가. 다만 또 투자의 정의식을 우리가 봤을 때 투자의 정의식 총투자는요. 총투자는 이렇게 생겼어. 순투자하고 대체투자가 총투자는 순투자와 대체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가 투자의 정의식에서 이미 봤던 거예요. 이 순투자는 뭐라 그랬어? 순투자는 1기 자본량과 2기 자본량 사이를 메꿔주는 투자라 그랬잖아요. 순투자는 요 2기 자본량하고 1기 자본량의 사이를 메꿔주는 투자라 그랬어. 그리고 요 대체 투자는요, 보충해주는 투자라 했잖아. 1기 자본량이 항상 자본시설은 공장은 자꾸 돌리면 마모되잖아요. 공장 시설이 마모가 돼, 훼손이 되잖아요. 그걸 보충해주는 기름도 쳐줘야 되고, 또 뭐 부품도 갈아줘야 되고, 이런 걸 보충해주는 투자, 이걸 대체 투자라 했어요. 그래서 순투자와 대체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생산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가정은 얘다.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왜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냐? 어떤 자본인데 그러냐? 이 자본을 물적 자본에 한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이유는요. 자본을 물적 자본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자본이 있냐? 인적 자본과 지식 자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휴먼 캐피털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식 자본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 그걸 이제 들어만 두세요. 이 물적 자본이 아닌 인적 자본과 지식 자본 이런 걸 다 합한 것을 자본의 신개념으로 정의했다. 혹은 복합 자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복합 자본이 아닌 물적 자본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체감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정하에서 솔로몬 이런 가정하에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 133페이지 거기 장기 균형 상태, 장기 성장 균형 균제 상태 이렇게 되는데요. 그 도출 과정들이 거기 그 5.8의 균형 자본량의 기간 간 축적 과정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하나 일단 해봐요. 기간 간 축적 과정. 이 정운찬 선생님 책만 이걸로 이렇게 도출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균제 상태가 뭔지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균제 상태가 뭔지 그리고 그 균제 상태의 조건식을 도출하는 건데요. 도출을 해야 됩니다. 아주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축적 과정 균형 자본량 축적 과정을 통해서 도출하지 않고요. 조금 쉬운 방법으로 도출을 할 텐데 그거 하기 전에 그 자료를 좀 보세요. 자료.
거기 생산함수의 정의의 그 생산함수의 동그라미하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생산함수, 솔로몬 모형의 지금 첫 번째 로마자 2 보면 생산함수의 정의가 있잖아요. 한 개 생산 체감하는 생산함수, 그 그래프도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로마자 3의 솔로몬 모형의 장기균형 균제 상태 보면 거기다 별표. 균제 상태라는 것은 모든 1인당 변수, 1인당 산출량, 1인당 자본량, 1인당 소비 등이 일정률로 성장하는 상태 밑줄 긋고 또 1인당 자본량이 일정 수는 유지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본량 밑줄 요구되는 자본량 거기다 밑줄 긋고 그 자본이 실제 투자될 때 균제가 달성된다. 실제 투자 자본량 밑줄 실제 투자 자본량 써놔. 요구되는 자본량, 필요한 자본량 이것과 실제 투자 자본량이 일치한 상태. 그리고 거기 균제 상태에 도출해서 첫 번째 식에다가 박스를 치고 별표. 델타 K는 SY-M 플러스 델타 K. 요게 지금 자본 축적식 혹은 자본의 운동 방정식 그리고 이걸 제로로 보내버리면 균제 상태의 조건식이 됩니다. 요거 도출하는 거 잠깐 보시고요. 3번. 균제 상태. 나중에 문제에서도 확인하겠습니다. 균제 상태의 조건. 스테이디 스테이트. 요 스테이디 스테이트. 균제 상태에 뭘 균제 상태라고 그러냐? 방금 나와 있는 대로. 균제 상태는 경제의 장기 균형 상태입니다. 장기 균형 상태야. 이 장기 균형에서는 모든 1인당 변수의 성장률이 제로야. 모든 1인당 변수의 성장률이 뭐라고요? 제로예요. 거기가 뭐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장률이 제로입니다. 이걸 좀 이제 조금 어렵게 써보면 y분의 델타 y. 이게 약간 성장률인데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니까 1인당 성장률이죠. 모든 1인당 성장률. 여기가 요거 뭐고요? 제로예요. 그리고 k분의 dk. 요건 자본 성장률이죠. 제로. 소비 성장률 물론 제로입니다. 전부 다 모든 1인당 변수의 변화율이 제로인 상태야. 1인당 소득도, 1인당 자본도, 1인당 소비도 모든 1인당 변수의 성장률이 제로인 상태. 이게 균제 상태다. 균제 상태 조건이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1인당 자본의 이거는 증분이에요. 이 자본의 순증가는 실제 투자 자본량과 요구되는 자본량의 차이가 자본의 순증가를 나타냅니다. 실제 투자되는 거에서 현재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량 빼버리면 그게 자본의 순증가를 나타낸다고. 근데 실제 투자는 얼마만큼요? 저축된 것만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 저축 곡선이 요 S, Y 소득 가운데 저축률만큼 이 저축 곡선이 실제 투자 곡선이에요. 실제 투자. 그리고 현재 자본량은 뭔데요? 스몰 k인데 현재 자본량 스몰 k인데 인구가 NA율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마모되고 훼손되는 게 감가상각률이라면 요 N 플러스 델타 요만큼 현재 자본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자본량 요구 자본량 요구되는 자본량
이걸 그 강의 안에는 자본 유지선 그랬어요. 자본 유지선. 이게 뭐라고? 자본 유지선. 그래서 실제 투자 자본량과 요구되는 자본량, 요거의 차이가 실제 더 많이 투자가 되면 지금 현재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량보다 더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면 남는 자본이 있겠죠? 자본이 축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본 축적식 이렇게 불러. 응? 근데 만약에 실제 투자 자본량과 요구되는 자본량이 같아버리면요. 같아버리면 전혀 자본의 순증가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기 자본이든 지금 자본이든 금기 자본량이든 자본량에 전혀 변화가 없으면 자본의 증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 상태를 균제라고 부른다. 균제 상태는 모든 1인당 변수의 변화가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균제 상태의 조건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조건식을 도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인데요. 여기 정운찬 선생님 책에 있는 방법으로 도출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요. 좀 더 쉬운 걸로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세요. 스몰 k.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스몰 k. 스몰 k는 라지 대문자 총 자본량을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자본량이 되죠. 요건 그냥 정의야. 1인당 자본량은 뭐라고요? 총 자본량을 인구로 나눈 거야. 그렇죠. 좌우변에 로그를 취해요. 그러면 좌우변은 lnk. ln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 자연 로그가 뭔지 밑이 2인, 초월수인 로그죠. 이거 자세하게 우리가 수학에는 상용 로그를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더 많이 쓰지만 경제학에는 이 자연 로그를 거의 대부분 자연 로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알아두세요. 자연 로그를 취하고 여기는 이제 로그를 취하면 항상 분수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곱은 덧셈으로 나오죠. 그래서 분수는 마이너스로 나온다. lnk 마이너스 lnl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로그를 취하면. 그리고 이 각각을 다 변수 취급해 가지고요. 전미분을 내버려요. 각각을 변수 취급해서 전미분한다. 그러면 d lnk d ln 대문자 k d ln 대문자 l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로그 미분 공식을 하나 우리 기억할 텐데 로그 미분 공식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수 x에 대해서 로그가 취해져 있어. lnx. 어떤 수 x에 로그가 취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수로 미분을 하게 되면 dx, dlnx. 그 수로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x분의 1입니다. 이게 로그 미분 공식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수에 로그가 취해져 있고 그 수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x분의 1이 된다. 공식이니까 뭐 외워야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자만 보면 이렇게 생겼어. dlnx. 요 분자만 보면 dlnx인데 요 대각선으로 얘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여기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에 로그가 취해져 있고 그것의 증분은 증분 바로 x분의 dx라는 변화율로 쓸 수가 있어. 변화율로. 그렇다면 요게 지금 k에 로그가 취해져 있고 증분이니까 이거 자체를 뭘로 쓸 수 있다? 변화율로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k분의 dk 여기가 대문자 k분의 요렇게 대문자 k 마이너스 l분의 대문자 l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성장농가지가 수식 많이 나오니까 그냥 디립대 외워버리는 사람이 있어. 디립대 외우면 안 돼요. 끝이 없어. 외워버리면. 이것에 뭘 취했고요? 로그를 취해서 전미분한 것이다. 이게 좀 바뀌는 대로 그대로 로그를 취해서 전미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뭐예요? 요 자본 성장률이야, 이게. 1인당 자본 성장률. 그리고 K분의 DK 마이너스 L분의 DL인데, 요게 일단 첫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변형을 좀 해보면, 아까 총 투자는 순투자와 대체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총 투자는 순투자와 대체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투자의 정의식이에요. 총 투자는 순투자와 대체 투자. 그리고 요 델타 K는요. 델타 K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투자에서 요 무슨 투자를 빼버려? 총 투자에서 대체 투자를 빼버린 게 되겠죠. 그리고 요 투자는 이 솔로우 모형에 따르면 항상 뭐와 같다고? 저축과 같아. 저축이 다 투자되니까 저축과 같아. 그러면 투자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저축으로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델타 K. 요 식이 지금 자본의 순증가 요 델타 K인데요. 델타 K는 요 투자하고 뭐가 같으니까 저축과 같으니까 SY 그리고 나머지는 뭐 똑같고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앞으로는 요 델타 K를 뭘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이 문제 이걸 자체를 주기도 하고 안 주면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요 정의식을 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미분기호인데요. 미세하게 변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차이가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요 세모를 쓰는데요. 요거 구분하지 않아요. 미시경학 책에서 구분하지 않아. 대신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건너오겠습니다. 이 나오는 과정들을 여러 번 그 노트에 써가면서 그 과정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성장론이 제일 어려운 파트가 됩니다. 자, 지금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K분의 DK 대문자 K분의 DK 마이너스 L분의 DL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요거를 방금 투자 정의식을 이용해서 다시 써보면 여기가 대문자 K분의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거 대신에 SY 마이너스 델타 K를 쓸 수가 있어. 마이너스 L분의 DL 이렇게. 자, 요 분모에 있는 K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전체에다 좌변에다 우변에다 다 스몰 K를 다 곱해줍시다. 그러면 요 DK는요. 좌변은 K를 곱했으니까 분모가 사라져 버릴 것이고 우변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K분의 SY 마이너스 델타 K 이건데요. 여기에 스몰 k를 곱한다는 것은 L분의 k를 곱한다는 거 마찬가지죠. 스몰 k를 곱한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인구 증가율은 간단하게 n으로 써서 별로 우리가 앞으로 변형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n으로 쓰고 요 k라고 쓰겠습니다. nk 곱했어. k를 곱했어. 여기 인구 증가율이야. L분의 DL이. 인구 증가율. 자, 보면 요 분모하고 분자가 여기 사라질 것이고요. K가 사라질 거고 DK는 자, L분의 뭐가 돼? SY니까 L분의 SY니까
S는 그대로 있고 L분의 Y니까 스몰 y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L분의 K니까 스몰 k죠. 그리고 여기도 K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K 마이너스 NK 이렇게 될 텐데 공통인 게 있으니까 묶어줘 버리면 되겠죠. 이거랑. 결론적으로 요 델타 K는요. SY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K라고 나왔고 요게 앞에서 본 뭐가 똑같아? 얘가 똑같죠. SY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K. 요게 자본 축적식인데 요거를 뭘로 보내버리면 0으로 보내버리면 균제 상태라고 된다. 0으로 보내버리면 균제 상태 조건식이 된다. 요 균제 상태 조건식을 이렇게 요 정의식으로부터 도출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실제 투자 곡선이고요. 요 실제 투자 곡선, 요게 필요 투자 곡선이에요. 필요 투자 곡선. 요 실제 투자 곡선하고 필요 투자 곡선이 맞아떨어진 상태가 균제다. 그래서 균제 상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 1인당 자본량 여기가 저축 곡선을 SY 그리고 N 플러스 델타 K를 자본 유지선. 자,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자본 유지선은 항상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입니다. N 플러스 델타 K야. 이게 자본 유지선이야. 그리고 아까 봤는데 이 Y라는 함수가 이 생산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다시 말하면 한계 생산 체감했기 때문에 SY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SY 이거 뭐라고 익숙해질 때까지 자본 유지선 계속 쓰고 요거는 저축곡선 이 자본 유지선은 필요 투자 현재 자본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 곡선. 그리고 저축 곡선은 실제 투자 곡선. 실제 투자 곡선. 이 필요 투자와 실제 투자가 맞아떨어진 상태가 균제. 그리고 그 균제 상태의 1인당 자본량을 우리가 K 스타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균제 상태 1인당 자본량. 이게 steady state, 균제 상태, 장기 균형 상태. 만약에 현재 자본량 수준이 여기밖에 안 돼. K1이야. 그러면 이 자본량 수준에서는 요 높이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K1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만큼만 자본이 있으면 돼. 필요 자본량은 이거야. 그런데 실제 훨씬 더 많은 자본이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자본량은 이렇게 증가한다 이것이죠. 이렇게. 언제까지? 그 사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건 장기 균형 상태가 됩니다. 균제 상태. 자, 그 균제 상태까지 받고 균제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좀 보면 교과서를 여러분 어차피 뭐 정운찬제를 보니까 균제 상태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운찬제에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자본량 축적 과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비순환 때는 안 했지만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균제의 도출이 균제 상태의 도출이 총 자본량 축적 과정으로부터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보세요. 투자의 정의식을 거기다 쓰지 않고 교과서에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계를 생략해서 어렵게 보이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K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냥 투자 정의식이라고. 자, 이렇게 써볼게요. 델타 K는 I 요걸로 정리했으니까 요거 좌변으로 보내야 되겠죠. 마이너스 델타 K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하첨자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기만 하지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요. 현재 자본량은 T이고 다음기 자본량은 T 플러스 1기라고 하자.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현재 자본량과 다음기 자본량의 차이를 메꿔주는 투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K2 마이너스 K1인데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 KT 플러스 1 마이너스 KT 이렇게. T기 자본량과 T 플러스 1기 자본량의 차이를 메꿔주는 투자. 순투자. 그리고 물론 투자는 T기의 투자죠. T기. 금기 투자자. 여기는요. 금기의 자본량, 요 KT, 금기의 자본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모 훼손되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투자잖아. 그래서 T 플러스 이렇게 첨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로 정리를 해. 요거 KT 플러스 1로. KT 플러스 1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변에는 IT가 있고 넘어가죠? 요게 넘어가면 플러스로 넘어가서 1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KT가 되겠어요. 요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버려버리면 되겠습니다. 잠시 주무시고 잠시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돼. 그리고 뭐 꼭 알아야 되냐? 이 뒤에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잠시 딴 생각하시고 놀고 있으면 돼. 요게 저축이야. 투자가 뭐라고? 다 실제 저축하고 투자가 일치한다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S, Z, F, K, T, L, T.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냥 S, Y야. 생산함수가 Z, F, K, T 이게 생산함수예요, 그냥. 그럼 S, Y를 그냥 이렇게 쓴 거야. 뭐 대신에? 요 투자 대신에 저축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KT 플러스 1은 SZF KTLT인데요.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델타 여기가 KT야. 이 총량 변수를 1인당 변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요 뭘로 나누냐면 요거를 KT 플러스 1을 뭘로 나누냐면 LT로 나눠요. 각각 전부 다 요거를 전부 다 LT로 나눠. 뭘로 나눠? LT로 나눠요. LT로. 1인당 변수로 바꿔요. 분자에는 이게 있어 각각 내려왔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 수식이 많이 써놨다고 뭐 좋은 게 아니니까 도출 과정을 이해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거니까 여기 그냥 왔어요. 요거 요렇게. 그 다음에 요 KT 플러스 1은 LT로 나눠서는 1인당 변수로 쓸 수가 없잖아요. LT 플러스 1로 나눠야지 1인당 변수로 쓸 수 있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KT 플러스 1을 LT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러면 없는 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분자에도 하나 만들어주고
분모의 LT야. 요거는 뭐가 되나요? 우측에는 여기 보세요. 노동인구로 총 생산함수로 나누니까 1인당 생산함수가 되겠죠? 총 생산함수를 노동으로 나눴어. 1인당 생산함수. 그러니까 S 뭐가 되겠어? 스몰 y가 됩니다. S 스몰 y. 이게 총 산출량인데, 그래서 S 스몰 y가. 여기는 보세요. LT분의 KT니까 스몰 KT가 되겠죠? 1 마이너스 델타가 있고 플러스 1 마이너스 델타의 스몰 KT가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스몰 KT 플러스 1이 되지. 요게 뭐냐면요. 요게 인구 증가율은 LT분의 LT 플러스 1 마이너스 LT. 요게 인구 증가율이죠. 요게 인구 증가율이 N의 율로 일정하다고 문제 가정에서 줬네. 그럼 지금 우리가 써져 있는 것은 얘네요. 그러면 얘만 남기고 LT분의 LT는 마이너스 1인데 요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1 플러스 N 이렇게 썼습니다. 요게 S, Z, F, K, T고 플러스 1 마이너스 델타의 KT가 돼서 결론적으로 KT 플러스 1은 1 플러스 N으로 나누어서 분자는 다 쓰면 되겠어요. SZF, KT 플러스 1 마이너스 델타의 KT. 자, 그리고 교과서를 보면 요게 지금 FKT인데요. FKT에다가 뭐가 막 더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나눠져 있고. 그래서 요거를 다른 함수로 하나 치환을 했는데요. 요걸 GKT라고 이렇게. GKT라고 치환을 해놨어. 요 FKT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GKT는. FKT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 FKT는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데 GKT도 한계 생산이 체감해.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보세요. 균제 상태를 어디를 좀 보시냐면 134페이지 그래프를 보면 왼쪽 그래프에 GKT라고 있는데요. GKT 거기 동그라미. 그 그래프에 GKT가 있어. GKT가 어디서 튀어나왔냐 이게 요 FKT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하나의 생산함수를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들어낸 것. 그리고 거기 원점에 빠져나오는 45도 직선이 하나 있는데요. 그 45도 직선이 수렴선 이렇게 적어놔. 수렴선. 그래서 요거는 이 그래프, 이 수식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면 균제 상태 그래프는 두 가지로 그릴 수 있는데 하나는 여기가 KT T기 자본량이고요. 여기는 KT 플러스 1, T 플러스 1기의 자본량이고 원점에 빠져나오는 45도의 반직선이 있고 요 45도 선상에서는 항상 얘와 얘가 같을 거니까 요 KT 플러스 1 자본량과 T기 자본량이 같은 상태에 항상 금기와 다음기 자본량이 같은 상태 자본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를 경제가 수렴하는 수렴의 궤적이다 이렇게 말해서 수렴선이다 이렇게 수렴선. SY 요 생산함수가 FK가 이렇게 생겼는데 GK도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GKT의 이런 생산함수 이렇게 생겼다. 경제는 언제 수렴한다 이거? 여기서. 여기서. 그래서 이 장기 균형 상태 이게 스테이디 스테이트 K 스타 언제 스테이디 스테이트 여기 스테이디 스테이트 균제 상태다 이게.
균제 상태. 그래서 장기 균형 상태를 그래프로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도 그릴 수 있냐면, 요거는 이제 과정을 놔둘 필요가 없죠. 생산함수, 여기가 sy 플러스 n 플러스 델타, sy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k인데, n 플러스 델타 k인데, 요 균제 상태의 조건식을 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델타 k는 sy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요 k, 요게 제로인 상태가 뭐라고? 균제다. 그런데 좌우변을 k로 나눠버린 것도 균제가 되겠습니다. 좌우변을 k로 나눠버린 거. 여기서 뭐 나눠보세요. s, 요 k분의 y가 됩니다. 그리고 이 k로 나눠버리면 뭐만 남아?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만 남아. 요게 제로가 되는 거, 이것도 균제예요. 둘 다 균제 상태 조건식입니다. 요 첫 번째 식으로 가지고 균제 상태를 표현한 것이 여기요. 요거야. 요 sy n 플러스 델타 k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제, 요거. 그러면 이 두 번째,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스몰 k 1인당 자본량이고, 여기는 얘하고 얘가 맞아떨어지면 균제라는 얘기죠. 0이니까. n 플러스 델타는 k가 아무리 변해도 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선의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n 플러스 델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잘 들으세요. 요 s 곱하기 k분의 y, s 곱하기 k분의 y는 k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전체 값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k 값이 올라가면 이 전체 s 곱하기 k분의 y는 올라가 떨어져? 응? 알 수 없어요? 생산함수가 여러분 잘 보세요.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 이 k분의 y라는 것은 여기가 k고요. 여기가 y야. k분의 y라는 것은 이런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예요? 아니면 원점 기울기야? 여기로 이렇게 연결하는 요만큼 k분의 y니까 원점 기울기야. 원점 기울기. 자본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이게 좀 각도가 점점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평균치가 k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요 전체 값은 항상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것도 k가 여기 들어있고 얘 산출량도 뭐예요? 자본량 영향을 받으니까 얘도 증가할 텐데 결국은 얘가 더 증가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S K분의 Y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맞아떨어지면 이게 균제야. 요 균제. 1인당, 균제 상태 1인당 자본량은 여기서 결정은 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요 균제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총 자본량 축적 과정을 통해서 균제 상태를 표현해라라고 하면 이걸로 가야 되고요. 총 자본량 축적 과정, 1인당 자본량 축적 과정 그런 용어가 있으면 반드시 이걸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둘 중에 하나 옵션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을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고,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한번 보세요. 현재 자본량 수준이 균제 상태에 못 미쳤어. K1 수준이야. 그러면 요거는요. 실제 투자고 이게 필요 투자, 요구되는 투자잖아. 그 차이만큼이 뭐죠? 얘하고 얘의 차이만큼이 뭐야? 같지 않으면 플러스인데 그게 얘지요. 이게 자본 성장률이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자본 성장률이라는 걸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 K분의 요 DK, 요 자본 성장률이다, 이게. 자본 성장률이 플러스 값이죠, 지금. 요 상태에서는 플러스잖아. 어디가 가야 제로가 돼? 여기 가야 제로가 되지. 그 제로일 때가 균제라니까. 모든 1인당 변수의 성장률이 제로일 때가 균제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제로일 때고 여기는 플러스 값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본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야. 자본 성장률이면 양의 값이니까. 언제까지? 여기 갈 때까지. 그래서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여러분이 균제 상태 조건식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균제 상태야. 그리고 그 균제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씩 하면 돼. 자, 조건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거기 그 134페이지 그 두 번째 그래프에 균제 상태 결정에다 별표하고 균제 상태 결정. 거기 n 플러스 델타 k에다가 자본 유지선 쓰고 n 플러스 델타 k 자본 유지선. 요 왜 d를 미분계호처럼 써놨냐? 이 책에 그렇게 써놨는데요. 이 델타 요겁니다. 감가상각률이에요. 감가상각률. 그 자본 유지선 써놓고 그 다음에 SZFK 그 저축곡선 쓰고 저축곡선 실제 투자곡선 쓰고 실제 투자곡선. 그래서 실제 투자곡선과 그 위에 자본 유지선은 뭐라 했어요? 필요 투자.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가 균제고 균제 상태의 그 K스타의 동그라미하고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이다. 균제 상태 1인당 자본량. 135페이지 보면 일반적으로 거기다 몇 줄? 135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장기 균형 상태 또는 균제 상태라는 것은 뭐냐? 1인당 산출량, 1인당 소비, 1인당 자본량 모든 1인당 변수가 동일한 일정률로 성장하는 상태. 그럼 뭔가 경제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끌어내서 뭐라고 써놔야 된다고? 모든 1인당 변수의 성장률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모든 1인당 변수의 성장률이 제로인 상태. 교과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뭔가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 아닙니다. 전기 자본량과 금기 자본량이 똑같아. 전기 산출량과 금기 산출량이 똑같아. 변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5.11 보면 왼쪽이 SZFK가 뭐라고? 저축곡선, 실제 투자곡선. 오른쪽은요, 자본유지선, 필요투자. 이게 균제상태의 조건입니다. 써나 균제상태의 조건.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그 5.11 옆에다 식을 써놓고요. 첫 번째 요 식을 써놔요. 요 식 써, 거기다가. sy equal, 델타 y equal sy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k. 요 식 써요. 그리고 equal 제로, 이게 균제 상태입니다. equal 제로, 이게 균제 상태야. 첫 번째 요식,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디 갔어? 여기, 요거요.
S 곱하기 K분의 Y 마이너스 M 플러스 델타 K 이퀄 제로 이게 균제 상태다. 이 조건식을 물론 여러분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도출 과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최근 자주 나오는 기술 진보가 포함된 모형의 균제를 도출할 수가 있어. 이것도 모르는데 뭐 기술 진보 포함하면 어떡해. 물론 다 나왔습니다. 행시, 입시, 외교원 전부 다 나왔어요. 기술 진보가 포함된 모형. 제일 끝에, 제일 135페이지 제일 끝에 줄에 밑줄 긋읍시다. 이와 같이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은 일정하다. T기 자본량이든 T 플러스 1기 자본량이든 K스타로 일정하다.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인당 산출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밑줄. 1인당 소득도 변하지 않아요? 다 밑줄 그어놓읍시다. 그렇다면 1인당 소득 증가율은 물론 0입니다. 그 뒤에 다음 단락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에 1인당 산출량, 1인당 자본량, 1인당 소비 성장률은 0이다. 밑줄.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136페이지인데 136페이지 넘어가서 그 두 번째 단락에 균제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이 0이라는 거, 이것은 한편 거기 밑줄 그으면 1인당 산출량, 1인당 자본량, 1인당 소비 성장률이 0이라는 거고, 총 동그라미, 그 1인당의 동그라미하고 총 산출량, 총의 동그라미. 총량 변수의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과 같다. 총량 변수의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과 같다. 왜 그래요? 왜 그래? 1인당 변수의 성장률이 제로인데 왜 총량 변수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과 같아? 써봐요, 밑에다가. 그 옆에 빈 공간 있죠? 스몰 y는 대문자 y를 L로 나눈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걸 잘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스몰 k는 대문자 k를 L로 나눈 거잖아, 지금요. 이걸 가지고 균제를 도출했잖아요. 스몰 y는 당연히 대문자 y를 노동인구로 나눈 게 총 산출량을 인구로 나눈 게 1인당 산출량이잖아요. 그렇죠. 요걸 어떻게 했어? 로그를 취해서 전미분했더니 뭐가 나왔어? 이게 나왔죠. 똑같이 요걸 로그를 취해서 전미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요거의 변화율 값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밑에 씁시다. 첫 번째는 어떻게 써야 돼? 로그를 취하면 ln y는 ln 대문자 y, ln 대문자 l. 요거 바로 전미분해서 d ln y는 d ln 대문자 y, d ln l. 마지막으로 y분의 dy는 요 y분의 d 대문자 y, l분의 d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똑같잖아요. 요 그대로 한 거야 지금. 자, 그러면 1인당 변수의 성장률이 균제 상태에서 뭐라고? 1인당 변수의 성장률이 균제 상태 뭐라고? 0. 요 인구 증가율은 뭐라고? n. 그러면 총량 변수의 성장률은 뭐여야지 이게 제로가 돼? n이어야 제로가 되지. 요거 n이어야. 그래서 총 산출량은 물론 인구 증가율과 같아야지 0이 되지. 그래서 그 옆에다 식을 써놔요.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외우면 안 돼. 아, 총량 변수 성장률은 n이다. 기술 진보가 나중에 포함되면 n인지 n 플러스 g인지 g인지 뭐 들이다 외워가지고 정신없이 쓰는 사람들이 막.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심지어는 삼순환까지 듣고 와도 그런다니까.
뒤집다 외워버리면 안 돼. 10분 쉬겠습니다.